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숙입니다. 올해 58살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남편과는 7년 전에 이혼했어요. 빈 둥지 속에서 혼자 사는 삶,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무색하게 저의 삶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드라마 보고 또 밥 먹고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죠.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요. 명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얼굴색도 안 좋아 보여. 단짝 친구 영희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러게.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어. 흥미가 생기지 않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그래도 움직여야지. 집에만 있으면 더 늙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현관에 붙어 있는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50를 위한 특별 GX 프로그램. 첫 수업 무료 체험. 아침마다 지나다니는 동네 헬스장에서 붙인 광고였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GX. 그룹 엑서사이즈라고 했던가. 에이, 내가 무슨.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전단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단 한 번만 무료 체험이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다음 날 오전 수업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헬스장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50GX 프로그램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요. 아, 네. 오전반이시죠? 강사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비슷한 또래 여성분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죠. 역시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제 편견은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할 강사 정유진입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젊은 여성 강사의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어요. 활기찬 목소리와 달리 조금은 긴장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마 첫 수업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오늘은 가볍게 스트레칭과 기본 동작부터 시작할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따라오세요. 강사님의 수업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라고 했죠.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쉬었다가 하셔도 됩니다. 헉헉거리는 저를 보고 강사님이 다가와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스튜디오 유리문 밖에서 무언가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한 남자였죠. 넓은 어깨, 단단해 보이는 등,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순간적으로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아, 네. 좀 체력이 딸리네요. 처음이시니까 당연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데 같은 반 다른 여성분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아까 지나가던 남자분 보셨어요? 어깨가 정말 넓더라고요. 맞아요. 이 헬스장 회원 중에서 가장 몸매가 좋은 사람이래요. 매일 2시간씩 운동한대요. 들었어요? 전직 운동선수라던데. 보디빌더였다고. 호기심이 생겼지만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첫날부터 이것저것 물어보는 건 부끄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오랜만에 활기가 돈 표정이었어요.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묘하게 상쾌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 그렇게 시작된 제 GX 생활은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달.
어느새 석 달이 지났어요. 몸의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팔뚝의 군살이 조금씩 줄어들고 허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서보니 어깨가 조금 펴진 것도 같고 걸음걸이는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고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으니까요. 체력이 좋아지니 집 안일도 거뜬해졌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정유진 강사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저도 거울을 보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몸도 그렇지만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죠. 그녀의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내 변화를 알아봐 준다는 건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그를 다시 봤어요. 제가 첫날 봤던 그 남자였죠. 그는 운동을 마치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 근육, 50대라고 믿기 어려운 탄탄한 몸매였죠.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인사하는 것 같았지만 왠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여기서 운동하시나 봐요?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말을 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네, 거의 매일 오는 편이에요. GX반에 새로 오신 분이시죠? 맞아요. 3개월 됐어요. 강태준이라고 하세요? 그가 빙그레 웃었어요. 소문이 빠르네요. 네, 강태준입니다. 50GX반 신입 회원이시죠? 네, 이명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헬스장 로비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젊은 시절 전국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였다고 했어요. 운동선수 생활을 오래 했지만 큰 부상으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업을 했지만 몇 년 전에 정리하고 지금은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GX 수업 어떠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드실 텐데. 맞아요. 아직도 수업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하지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운동의 매력이죠. 힘들지만 끝나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아이들이 떠나고 혼자 지내면서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알아요.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젊은 시절 결혼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운동에만 미쳐 있었거든요. 아내도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혼자예요. 가끔 외롭긴 하지만 취미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명숙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이혼한 지 7년 됐어요. 아이들은 다 크고 저 혼자 지내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는 저보다 2살 적었지만 인생의 경험은 훨씬 다양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전국을 다녔고 해외 대회에도 나갔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인생은 너무 단조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명숙 씨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정을 꾸렸잖아요. 아이들도 키우고. 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놓쳤어요. 그의 말에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카페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하는 저를 보고
그가 자신의 운동복 재킷을 건넸습니다. 쓰세요. 젖으면 감기 걸려요. 아니에요. 그럼 태준 씨가 졌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집이 가까우니까요. 결국 그의 재킷을 머리에 쓰고 집까지 뛰어갔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죠.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걸요. 재킷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음에 헬스장에서 만나면 돌려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강태준의 재킷 냄새를 맡았어요. 상쾌한 남자 향수 냄새와 함께 은은한 운동 후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죠. 묘하게 안정되는 향기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헬스장에 갔을 때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보았어요. 웨이트 구역에서 그가 무거운 중량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그의 근육질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가 휴식을 취할 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재킷 감사했어요. 돌려드리려고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명숙 씨.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가 빨아서 가져왔어요. 그가 재킷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할 말이 있었어요. 네. 혹시 오늘 운동 끝나고 시간 되세요? 제가 명숙 씨 운동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기대되기도 했고요. 네, 좋아요. GX 수업이 끝나고 약속대로 그가 저를 웨이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처음 가보는 공간이라 조금 긴장됐지만 그의 따뜻한 지도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죠. 이 운동은 허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아요. 자세가 중요해요. 허리를 곧게 펴고. 강태준이 제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에 살짝 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울에서 마주쳤고 둘 다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자, 자세가 좋아졌어요. 그가 조금 어색하게 손을 떼며 말했어요. 나도 갑자기 긴장됐지만 계속 운동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운동이 끝나고 둘 다 땀에 흠뻑 젖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 치고는 잘 따라오셨어요. 태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먹을까요? 운동 후에는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네, 좋아요. 동네 작은 한식당에서 우리는 건강식을 함께 먹었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삼계탕과 각종 채소 반찬이 가득한 식탁이었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보디빌더로서의 경험, 해외 대회 이야기,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죠. 사업은 왜 정리하셨어요? 건강 때문이었어요. 몇 년 전에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지금은 연금과 약간의 투자 수익으로 살고 있어요.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 이혼의 아픔, 그리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까지. 외롭지 않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응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끔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그가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할 생각도 들지 않았죠.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네요. 집 앞에 도착해서 그가 말했어요.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같이 운동하고 식사할 수 있을까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곱씹어 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이끌린다는 느낌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58배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GX 수업 후에 그는 저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가끔은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가기도 했죠.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죠. 명숙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요? 몸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표정이요. 더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당당해졌고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준 씨 덕분이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모두 명숙 씨 자신의 노력 덕분이죠. 저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에요. 잠시 걷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그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 명숙 씨를 봤을 때부터 눈이 갔어요. GX 스튜디오 밖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그때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매일 그 시간에 지나가면서 명숙 씨를 볼 기회를 찾았던 거예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명숙 씨가 정말 좋아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도 태준 씨가 좋아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마음이 설렌다는 게. 하지만 태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 제 손을 감싸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볼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했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연인이 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태주는 더 자주 제 집에 오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서로의 공간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은 새로운 설렘과 기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숙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며 태준이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혼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배운 거죠. 태준 씨도 요리 솜씨가 상당하던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다 보니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운동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준이 첫 선물을 가져왔어요. 작고 예쁜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명숙 씨와 함께한 한 달을 기념해서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뭔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선물을 바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제 집에 머물렀어요. 영화를 보다가 어느새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나 봐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꿈에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좋은 꿈이었나 봐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부끄러워 얼굴을 숨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꿈을 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태주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되고 어색했어요. 7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드는 것이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자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태준의 배려 어린 말에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어떤 용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오는 침실에서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 씨,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준의 손길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했고 열정적이었죠. 괜찮아요? 그가 내내 제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지만 그런 배려가 오히려 더 큰 설렘을 안겨주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깊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우리의 몸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놀라웠던 건 그의 체력이었습니다.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우리는 서로에게 몰두했고 결국 제 다리가 풀릴 정도로 탈진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그냥 오랜만이라서.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길이 마치 치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요. 우리 이제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들었는데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태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그가 가져온 아침 식사는 건강식이었어요. 과일 샐러드, 그릭 요거트, 전곡빵과 견과류. 운동선수 출신답게 정성스럽게 균형 잡힌 식단이었죠. 와, 정말 근사해요. 아침부터 이렇게 챙겨주시고. 명숙 씨 에너지 회복해야죠. 그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말하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서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주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요리 클래스를 함께 듣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어떤 날은 제 집에서, 어떤 날은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점점 더 깊고 편안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육체적 교감 역시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취향과 리듬을 알아가는 과정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명숙 씨, 혹시 오늘 밤 제 집에서 자고 가실래요? 헬스장을 나오면서 태준이 물었어요. 이제는 익숙한 제안이었지만 여전히 설렘이 있었죠. 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의 집에 도착해서 저는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태주는 샤워를 하고 나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태준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오늘 아침에 미리 준비해 놨어요. 우와, 정말 감동이에요.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다니. 그의 감동한 표정에 저도 기뻤어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잊고 있었거든요.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태준이 천천히 제게 다가와 키스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지만 여전히 설렘이 가득했어요. 오늘도 예쁘네요, 우리 명숙 씨. 갑자기 그런 말씀을. 진심이에요. 명숙 씨를 만난 후로 매일이 특별해졌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정말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주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마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제게 전하고 싶은 것처럼요.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끝없는 에너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 차례 절정을 경험한 후 저는 완전히 지쳐 그의 품에 안겼어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다리가 떨리네. 당신 때문이야. 너무 체력이 좋아서.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이런 친밀한 농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나도 그래요. 당신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아요.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잠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저 우연히 본 GX 프로그램 전단지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3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제 집이나 태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죠.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바다 보러 갈까요? 동해안에 조용한 곳이 있거든요. 태준의 제안에 기뻤어요.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니까요. 그 주말 우리는 작은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났어요. 조용한 펜션을 예약해둔 태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더군요. 와, 정말 예쁜 곳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태준이 준비한 와인을 마시며 말했어요. 명숙 씨가 마음에 들어 다행이에요. 이곳이 제가 어릴 때 자주 왔던 곳이거든요. 태준 씨의 소중한 장소를 공유해 주셔서 고마워요. 해변을 걷고 신선한 해산물로 저녁을 먹고 밤에는 테라스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죠. 펜션의 큰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드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태준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탄탄한 뒷모습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뭘 그렇게 생각해요? 제 목소리에 그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지한 빛이 있었습니다. 명숙 씨,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주말만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살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질문 같았으니까요. 정말요? 같이 살자고요? 네. 매일 아침 명숙 씨 얼굴을 보고 싶어요. 매일 밤 함께 잠들고 싶고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태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태준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어른들이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제 대답에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 안에서 저는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함께 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곧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딸의 말에 감동했어요.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이나 봐요. 태준의 아들도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오랜 시간 홀로 지내온 것을 걱정했던 터라 제가 곁에 있어 다행이라고 했죠. 함께 살기로 한 후 우리는 태준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의 집이 조금 더 넓고 공원 근처라 아침 운동하기에도 좋았거든요. 짐을 정리하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은 설레면서도 약간 두려웠어요. 하지만 태준이 모든 것을 도와주었죠. 이 옷장은 명숙 씨가 쓰세요. 제 것들은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고마워요. 당연하죠. 우리 집이니까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묘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밤 태주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와인과 함께 로맨틱한 분위기의 식사였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해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아름다운 은반지였죠.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약속의 의미로. 제가 평생 명숙 씨 곁에 있을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앞으로 매일.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이제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함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준의 강인한 몸은 여전히 놀라웠고 그의 체력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몸이 완전히 지쳐 다리가 풀릴 정도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죠.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아요? 평생 운동한 결과죠. 그리고 명숙 씨와 함께 있으면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가정이 된 느낌이었죠. 아침에 함께 일어나 운동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각자의 일과를 보낸 후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었습니다. 명숙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 태준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특별히 없어요. 무슨 일인데요? 비밀이에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준비만 해두세요. 그의 비밀스러운 태도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태준의 깜짝 선물은 항상 좋았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그는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후 우리는 조용한 교외 지역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조금만 더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몇 분 더 달리자 예쁜 정원이 있는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새 집이에요.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마음에 들면 우리 함께 살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놀라움에 말을 잃었어요. 태주는 저를 위해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했던 거였군요. 같이 들어가 볼래요? 집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늑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뒤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죠. 여기서 매일 아침 함께 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은 명숙 씨의 작업실로 쓰면 좋겠어요. 동네 센터에서 수공예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태주는 모든 것을 생각해 두었더군요. 제 취미와 관심사까지 고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정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라면 가능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구나. 내 작은 소망까지 기억하고 실현시켜 주려는 사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고마워요, 태준 씨. 정말. 이런 삶을 꿈꿔본 적 없어요. 저도요. 명숙 씨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혼자 살다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게 기대돼요. 그날 밤 새 집에서의 미래를 상상하며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이제는 서로의 몸을 완벽하게 알게 된 우리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죠. 태준의 단단한 근육, 강인한 팔 그리고 끝없는 체력은 여전히 놀라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사랑을 나눈 후 저는 완전히 지쳐 그의 품에 안겼어요. 다리가 풀릴 정도로 몸이 녹아내린 느낌이었죠. 괜찮아요? 너무 무리했나?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교회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고 있어요. 태주는 근처 헬스장에서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고 저는 동네 공방에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로 매일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어요. 반지를 교환하고 가까운 가족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죠. 아이들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축하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 태준과 함께 뒷마당에서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해요.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죠. 밤에는 여전히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요. 운동으로 다져진 태준의 체력은 변함없이 놀라워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30대 못지않은 활력과 정열을 가지고 있죠. 덕분에 저도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변했답니다.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진 느낌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5살은 어려져 보인다고 하네요. 아마도 사랑과 운동이 가져다 준 변화겠죠. 나이는 정말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50대의 후반 인생의 황혼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과 열정이 제게는 또 다른 봄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그냥 우연히 본 헬스장 전단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